오늘도 함 원장님과 함께 네. 피부 고민 함 물어볼게요. 정말 이름 잘 짓는다. 오늘은 어떤 질문 갖고 오셨어요? 요거는 이제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유독 어두운 색 옷을 못 입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까만색 그 정장 입는 사람들은 네네. 신경 많이 쓰죠. 네, 눈이 내리는 이제 분들이 네. 있거든요. 네,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함 원장님이랑 또 이제 예전에 많이 같이 했잖아요. 네. 그때 또 배운 거 한 가지가 비듬은 각질이다. 그렇죠. 다른 것이 아니다. 얼굴에 생긴 각질, 여기 비듬은 동일한 거예요. 다른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원래. 자, 비듬하고 얼굴에 생긴 각질, 몸에 생긴 각질이 다 똑같은 각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네. 우리 표피, 진피, 피하지방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네. 표피의 맨 바깥쪽이 각질이에요. 각질은 얼굴에는 한 3, 4층, 손바닥에 한 10에서 15층, 발바닥에는 20층 이상 각질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각질의 맨 바깥쪽은 매일매일 24시간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탁탁 자동으로 떨어져요. 24시간 주기예요? 네. 오. 그래서 이제 얼굴 기준으로만 얘기하죠. 네. 얼굴 기준으로 3층, 4층 정도의 각질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오늘 썼어. 내일 딱 되면 요 시간 되면 한 층이 딱 떨어져요. 탁탁. 그럼 밑에 게 자동으로 올라와요. 착 올라오고 그다음에 표피 세포의 아래쪽에서 각질이 또 하나 새로 밑에서 만들어져. 네. 위에 이렇게 하나 떨어진 밑에서. 그럼 얼굴에서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는 애들이 그냥 세수할 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수하려 2번 하는 게 이제 그 시간 다 된 각질들을 살짝 밀어내면 되는데 어허. 이거를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인위적으로 벗기죠. 네. 그게 이제 각질 제거하는 건데 각질을 제거하면 밑에 있는 세포는 살아있는 세포니까 만지면 야들야들하고 부드럽죠. 근데 우리 피부가 느낄 때는 나를 보호해주는 세 층의 보호막이 사라졌다고 생각해서 다음날 급속하게 불량 각질이라도 빨리 만들어요. 차근차근 숙성된 각질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네. 속성으로 만드는 게 올라와. 어쨌든 만들어야 되는구나. 만들어야지. 이게 있어야 되니까. 네. 없으면 우리가 이제 피부가 외부의 공격을 받으니까. 네. 속성으로 만든 각질이 차근차근 한 달 동안 만들어져 올라오거든요. 28일 주기로 올라와서 24시간 전에 하나씩 벗겨져요. 속성으로 만들면 어떤 각질이 만들어지겠어요? 애들이 불량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불량품이 만들어졌으니까 차곡차곡 잘 붙어 있지는 않고 어떻게 돼요? 너덜너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그게 오히려 비듬이에요. 보이는 거구나. 그게 각질이야. 얼굴에 생긴 각질. 그게 두피는 기름이 더 많이 나오고 피부가 더 두꺼워. 네. 여기 두께보다 여기 두께가 두껍잖아요. 네. 예, 두꺼우니까 각질이 생겨도 두껍게 생겨요. 더 눈에 보이게. 예. 그다음에 이게 머리카락이 붙어 있으니까 잘 안 떨어져 갖고 여러 겹 붙어서 떨어져 한 번에. 그러니까 이제 눈이 내리는 거지. 그런 원리구나. 네. 그래서 병이 생기면 그게 어떤 병이든 네. 어떤 습진이든 얼굴에 생기거나 두피에 생기면 각질이나 비듬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얼굴에 제일 흔한 병이 이제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네. 지루성이라는 게 뭐냐면 지루, 기름이 눈물처럼 많이 나와서 생기는 피부염이에요. 당연히 지성에 생기겠지. 그러면 각질이 생겨요. 그 다음에 아토피 피부염. 아토피. 예, 아토피 피부염, 그는 피부가 너무 말라서 생기는 피부염이에요. 그래도 각질은 똑같이 생겨요. 네. 화장품 발라서 생기는 화장품 알레르기성 피부염. 네. 예, 화장품 바르면 피부염이 생겼어요. 각질은 똑같이 너덜너덜 생겨요. 그 다음에 너무 스크럽을 많이 하고 자극을 줬어요. 자극성 피부염이 생겼어요. 예, 각질은 또 너덜너덜 생겨요. 그러니까 뭔가 각질을 가지고 내 네. 피부 타입이 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어쨌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얼굴에 문제가 생기면, 피부에 네. 문제 생기면 각질은 늘 생겨요. 그럼 대머리도 비듬이 있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근데 대머리가 비듬이 있을 거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대머리가 비듬이 안 보이는 이유는 매일 감잖아요. 닦아서. 매일 닦아서. 그러니까 매일 벗겨내니까 네. 이게 우리가 머리를 감는 게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이렇게 감잖아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거죠, 각질이. 그래서 비듬으로 보이는 것뿐이지. 그러면은 머리를 좀 자주 감으면 덜 생기죠. 생기겠네요? 그렇죠. 생겨도 잔비늘이 생기고 두껍게 안 생기죠. 자주 감으면. 그러면은 좀 이제 그 지성인 사람들은 네. 피부에 병이 없어도 두피에 지루성 피부염이나 비듬이 없어도 하루에 2번 감잖아요. 안 그러면 베개에 기름 끼는데. 그러면 좀 큰 비듬 이렇게 떨어진 애들은 자주 안 감는.
그러니까 하루에 2번까지 감아야 되는데 이틀에 한 번 감으면 큰 비듬이 생기죠. 아하, 그렇군요. 습진의 그러면 정도도 심해지고. 어쨌든 머리를 안 감으면과 자주 감으면에서는 안 감을 경우에 그 눈에 보이는 비듬이 많이 생길 수 있겠네요. 두꺼운 거 큰 비듬이 생기죠. 아하, 예. 이건 그래서 자주 잘 알고 감아야 있어야겠다. 돼요. 예. 단순히 그냥 어디가 아프구나가 아니라. 아픈데 그걸 관리를 잘 안 해주니까 병이 그렇구나.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비듬이 생기는 사람들은 지성이냐 건성이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둘 다, 아토피든 네. 지루성이든 생기는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그냥 통계를 처리해 보면 비듬이 많이 나는 사람 100에 99명은 지루성 두피염이에요. 그렇구나. 나머지는 1% 미만은 다른 원인으로 생겨요. 아, 거의 다 99%가 네, 뭐다 지성. 지루성 피부염이죠. 네. 근데 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두피는 이제 지성인데 모발은 또 너무 바삭거린다.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같은 거예요. 지루성 두피염이 심해지면 모근이 약해지고 네. 모발이 힘이 없어지면서 푸석푸석해져요. 아. 감고 나면. 이제 기름이 낄 때는 또 이제 기름이 끼어 있지만 네. 감고 나면 모발이 병이 들었는데 그게 깨끗하겠어요? 어. 힘이 없고 가늘고 푸석푸석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모발이 푸석푸석한 거를 내가 두피는 지성인데 모발은 건성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군요. 그건 틀린 얘기죠. 아.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온갖 이상한 화장품들을 뭐 용품들을 사서 쓰는 거죠. 뭐 두피 트리트먼트 할 때는 지성용으로 하고 모발에 여기다 또 발라주는 모발 케어 제품은 뭐 건성용 쓰고 그러는데 다 의미 틀린 없다? 얘기예요. 예. 그럼 샴푸는 그냥 그런 사람들은 지성용 써야죠. 지성용으로. 두피에 모발이 박혀 있는 거는 밭에 파를 심는 거랑 똑같아요. 파가 힘이 없으면 뭐에 문제가 있겠어요? 밭에. 밭에 문제가 있는.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말고 샴푸를 지성용 샴푸로 네. 깨끗하게. 그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병이 생겼을 때는 스테로이드를 써야 돼요. 아, 빨리 약을 써서 네. 두피를 건강하게 해주고 네. 그다음에 그리고 평상시에 관리할 때. 관리할 때는 지성용 샴푸를 써야지. 샴푸는 지성용으로. 네, 그리고 하루에 2번을 감아야지. 아침 저녁으로. 여기 질문에 비듬이 있는 사람은 아침 저녁 중 언제 감는 게 더 좋을까요? 라고 하루에 했는데 2번을 감아요. 예. 아침 저녁으로.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감을 때 아침 저녁 중에 언제 감는 게 더 두피에 좋나요? 똑같죠? 아닌 것 같은데.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는데 네. 그거를 언제 감을 때가 좋으냐? 나 네. 같은 사람은 주로 아침에 감죠. 왜냐면 그러고 밖에 나와서 머리카락이 이제 보여질 때를 감는 거죠. 네. 예.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꼭 저녁에 감아요. 어. 집사람은 피부가 건조해요. 기름이 하나도 없어요. 아. 저녁에 감고 헤어스타일링하고 자도 아침에 나가면 그게 유지가 돼요. 아. 저는 저녁에 감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 살살살살 기름이 끼기 시작해. 하루 종일 12시간을 그 머리카락을 유지를 못해요. 아니 근데 하루 종일 밖에서 돌아다니면은 이제 좀 먼지도 지저분해졌죠. 세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자기 전에 밤에 싹 감고 깔끔하게 자면 더 두피에 좋지 않을까요? 아니 그게 좋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되게 중성이라 하더라도 8시간 10시간 그러고 있으면요 네. 기름이 껴요 네. 머리에. 그리고 그 다음날 12시간을 유지를 못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미용적으로. 이제 한 번을 감아야 되는 거라고 봤을 때. 네. 아. 그래서 이제 한 번을 감을 때 피부에나 모발의 건강만 따진다면 집에 들어와서 씻고 감는 게 좋죠. 네. 예. 그리고 아침에 그냥 나가도 돼요. 더럽혀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기름이 나와. 그래 아침에 또 감아야 밤새 돼. 기름이 나니까 또 감아야 돼. 그렇네요. 예, 이제 2번을 감으면 돼요. 그냥 뭐 아침 저녁 우리가 2번 세수하고 샤워하듯이 가볍게 감는 거 2번 감으면 되는데 귀찮잖아. 그러니까 꼭 한 번밖에 하기 싫어. 그러면 이제 자기 그러면? 취향에 맞추는 거예요. 네. 피부가 건조한 사람은 저녁에 감아도 돼요. 아. 예. 근데 뭐 영양은 큰 차이는 없어요. 아, 큰 차이는 없다. 자, 그럼 이제 비듬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네. 이제 비듬은 일단 병이잖아요. 어디가 아파서 생기는 거잖아요. 잘생기는 사람이 정해져 있죠. 아, 타입이. 지성. 지성들. 여드름 잘생기는 사람이 비듬도 잘생겨요. 그거는 이제 유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유전이죠. 네. 그게 제일 큰 요인이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이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스트레스예요. 역시 만병의 근원. 만병의 근원입니다. 여드름도 악화되고 지루성 피부도 악화되고 네. 아토피도 심해지고 화장품 습진도 더 잘생겨.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니까 유전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다고 치겠습니다. 아니죠. 유전은 어쩔 수 없지만 스트레스는 해결이 되지. 스트레스 어떻게 해결해요? 일을 줄이든지 욕심을 줄이든지 수양을 해야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또 항상 그 옛날부터 느끼는 건데 항상 이제 비슷한 철학적 과정을 이제 겪거든요 이렇게. 자 어쨌든 유전 스트레스가 있고 다른 원인도 있어요?
이제 유전적인 요인으로 기름이 많이 나오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기름이 더 많이 나와. 네. 그러면 그 기름을 먹고 사는 곰팡이들이 있어요. 피오발레라고 하는 곰팡이가 있는데 이놈은 기름을 먹고 살아. 아, 먹이가 막 늘어졌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자라겠죠. 곰팡이가 엄청 번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염증을 더 나쁘게 하죠. 아, 그러면은 비듬이 많은 사람들이 다 곰팡이 갖고 있나요? 아니면은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누구나 사람도 다 있나요? 있는데 기름이 많으니까 그게 번식이 많아져서 이제 문제가 되는 아. 거예요. 조금 있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위에는 곰팡이가 많이 번식했을 때 좀 주된 특징이 있어요? 가렵죠. 빨개지고. 그런 거 말고는 또 없고. 네, 다 가렵고 빨개지고 염증이 심해져요. 아, 그래서 이제 자꾸 긁는 거죠. 머리에 피딱 찢는 사람도 있어요. 긁어요. 아, 그때는 곰팡이가 많이 번식했을 가능성이 가능성을 많죠. 2차적으로. 염두에 네. 둔다. 아하. 그러면은 비듬이 많으면은 탈모 올 확률이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니요, 그건 또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왜냐면은 자, 뭐 우리 다 아니까 우리 둘 네. 다 대머리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사실 있는 걸 뭘? 정말. 음. 그럼 원장님 보고 지금- 누가 대머리로 알아요? 아니 선문서 나와서 뭐 누가 대머리라고? 누가 그래요? 대머리로? 아, 근데 네. 가끔 어떤 사람이 알더라고요. 네. 가끔 웃으면서 이렇게 했을 때, 정수리 쪽 약간 탈모 진행되시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약을 먹은 거예요. 지금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이 좋아지긴 많이 했어요. 좋아졌어요. 네. 냅뒀으면 그 시기 즈음에서 몇 년 사이에 확 나빠질 때를 딱 잡은 거예요. 그때부터 안 먹었으면 지금 좀 많이 많이 늘겠죠. 비었겠지. 예. 이제 우리가 누구나 다 알듯이 대머리인데 우리 둘 다 비듬 없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비듬이 있으면 탈모가 생겨요.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이든 대머리가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비듬이 생기면 아까 얘기했잖아. 이 밭이 안 좋으니까. 밭이 안 좋아졌으니까 모근이 힘이 빠져요. 네. 이거는 영구적이지 않아요. 아. 밭이 다시 깨끗해지고 건강해지면 남아있던 뿌리에서 털이 다 나. 아. 그러니까 이거는 영구 탈모와는 상관없어요. 일시적인 지루성 탈모예요. 지루성 피부염만 고쳐주고 피지 컨트롤 잘하고 머리 잘 감고 스트레스 안 받으면 다 나. 근데 대머리는 유전이에요. 그 유전인 사람이 머리가 완전히 빠지잖아요. 그거는 아무리 밭에 물을 줘도 이미 그때는 이제 다 죽었어. 안 살아요. 아. 아니, 종류가 달라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속 밭이 안 좋으니까 머리카락이 빠져서 탈모로 이어지는 사람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 지루성 탈모는 이걸 고치면은 다시 다 난다. 예, 밭에 물 주고 영양분만 주면 아. 뿌리가 다 남아 있기 때문에 다 올라와요. 그래서 지루성 탈모는 다 고칠 수 있어요. 지루성 피부염만 고치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지루성 피부염 두피에 많아가지고 탈모됐다고 하는 사람은 원래 그냥 그 대머리네. 사람은 대머리가 있는 사람인데 지루성 피부염도 생긴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잘못 짚은 잘못 거네요. 짚은 거예요. 그래서 대머리인 사람은 대머리 치료제 먹으면 되고요. 네. 그냥 머리 숱은 되게 많은데 비듬 많이 끼고 머리가 계속 막 습진 생기면서 힘들면서 머리도 막 빠져. 네. 이 사람은 피지 억제제 먹으면요 싹 나요. 바로. 네. 그리고 빠졌던 거 다시 난다. 다 나요. 어. 그래서 그건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인데 두 가지가 겹쳐져 있는 경우도 있다. 예. 근데 겹쳐져 있는 경우에는 자기가 대머리 약도 먹고 대머리인지. 피지 억제제도 먹어야 돼. 그래서 둘 그걸 다 알아야 이제, 돼요. 예. 자, 그리고 탈색이나 염색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두피에 자극이 많이 생기니까 비듬이 더 많이 잘 생길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하는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네. 또 아예 상관없나요? 예.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파마하는 거하고 탈색이나 염색의 개념에 이해를 해야 돼요. 파마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퍼머넌트라 그러죠. 네. 영어의 그 영구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직모인데 우리 머리카락인데 대개는 직모예요. 또 흑인 같은 경우 빼고 직모나 반곱슬인데 이거를 꼬아야 되잖아요. 네. 그게 파마를 하는데 파마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이 모발은 굉장히 단단해요. 네. 여러분 머리카락 긴 거 하나 잡아갖고 손가락으로 당겨 보세요. 끊어지나? 맞아. 늘어나지도 않고 당겨지도 않고 손가락에서 빠져나가요. 네. 머리카락 강도가 철근보다 같은 굵기의 쇠보다 더 강해요. 아. 왜 그러냐면 그 속에 SS 본드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오. 이중 황결합이라는 건데 네. 유황 아시죠? 네. 유황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단백질 안에 그 유황이 들어 있어요. 그게 이중 단백질하고 이중 단백질의 SS끼리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SS 결합이라고 그러고 이중 황결합이라고 그러는데 그 결합이 우리 그 피부에 두 군데가 그런 결합이 있어요. 손톱, 머리카락. 네. 근데 이게 기본 구조는 각질하고 똑같아요. 여기 있는 부드러운 각질하고 얘하고 기본 구성 성분은 똑같은데 SS 본드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단단한 거예요. 네. 예. 자, 펌을 이게 머리카락 아무리 꼬아봐요. 시간 지나면 다 펴지는 게 바로 맞죠.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가 퍼머넌트를 하냐 그러면 SS 본드를 결합을 끊는 그 약이 있어요. 우리 이제 펌할 때 뭐 머리 말고 뭐 바르죠. 네. 그게 말고 바르나요? 바르고 말죠. 바를 때 그게 바르고, 예. 바르는 게 뭐냐면 SS 본드를 끊는 거예요. 끊고 이제 롤로 말면 이제 단단한 결합이 깨졌잖아. 깨지고 난 다음에 말면 그 모양대로 이제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요런 모양으로 잡힌 상태에서 1시간인가 뭐 좀 있다가 네. 보면 머리 좀 뒤집어 씌우고 열도 좀 가하고 그러면 다 이제 그 모양대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발라줘요? 중화제 바르죠. 중화제가 뭐냐면 다시 결합시켜 주는 거야. SS 본드를 다시 붙여주는 거예요. 네. 근데 왜 뭐가 문제죠? 다시 결합시켜줬는데?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네. 아무 문제 없다. 머리 안 빠진다. 난 또 탈색이나 염색이랑 다르게 펌은 안 된다 이런 줄 알고. 그러니까 퍼머넌트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가냐? 새머리 나올 때까지. 그렇다고 해서 뭐 새로 나오는 머리카락이 꼬불꼬불 나오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풀린다 그러는데 풀려서 풀리는 게 아니고 새머리가 나온 거예요. 예. 다시 커트하고 모양을 만드는 거죠. 이게 퍼머의 원리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 쓰는 모든 그 다이스판 분들을 끊는 거라든지 다시 중화제라든지 그게 두피에 영향을 주느냐? 없어요. 전혀 없다. 그래서 그게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피부에 두피에 병을 일으킬 만한 자극성이 있으면 당연히 생산이 안 되겠죠. 안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런 거 하라고 정부기관에서 KFDA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게 할 때 냄새가 좀 나잖아요. 파마약 냄새가 나는 게 독하다고 생각하죠. 염소나 브로마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독할 것 같아. 그 저기 뭐 수영장 냄새 비슷하게 나잖아요. 그게 클로라이드가 들어가서 그래요. 나쁘기는 유해한 수는 있으나 그게 안전할 정도로 약하고 안정성이 돼 있으니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길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이 그런 데까지 있으면 안 된다. 아주 특이한 체질의 경우에만 생길 수 있다. 네네. 네, 그러니까 그거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염색이나 탈색이라는 건 뭐냐면 네. 똑같은 원리로 거기에 멜라닌 색소, 우리 여기 까만색이 멜라닌이에요. 네. 그 멜라닌을 파괴시키는 게 제일 좋은 게 과산화수소수예요. 탈색제가 쓰는 게 대부분 과산화수소, 산화제예요. 과산화수소수예요. 그 그런 성분이? 계통의 약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면 되거든. 그러면 이제 금발이 되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다시 나오는 까만물이 나오는 거고. 네. 그래서 모발이 약해질 수는 있어요. 모발이. 모근이 상하는 게 아니라 네. 모발, 파의 위에가 좀 마를 수는 있어. 그래서 브릿지를 자주 하고 퍼머넌트를 자주 하고 스타일링을 자주 하면 열 주고 뭐 바르고 하는 과정 중에 모발이 이 튀어나온 모발이 약해질 수는 있지만 밑에 뿌리가 빠지는 일은 없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탈모가 생긴다는 그러지 않고 머리카락이 부스러질 수는 있어요. 모발이 약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정확히 인식을 딱 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걱정을 안 하는데 이제 막연하게 염색 너무 독해가지고 탈모에 영향 줄 것 같은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어차피 할 일인데 그 미용사도 한 번씩 하는 거 그거 뭐 매일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한 번 하면 몇 달은 또 그냥 가는 거지. 그래서 함원장님이 필요한 네. 겁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네. 머리를 좀 비듬용 샴푸가 따로 있잖아요. 그게 대개는 지성용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박하 같은 게 들어 있어서 이게 좀 화한 느낌이 네. 들어서 크린징 효과가 좀 더 좋고 그런 거죠. 그러면 더 좀 효과는 더 안 쓰는 좋다고. 것보다 같은 값이니까 내가 피지가 많이 나오고 각질이 많은 사람이면 당연히 지성용 샴푸를 쓰는 게 세정력이 더 좋으니까. 네. 머리 잘 감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머리를 잘 감는 방법 네.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이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손톱으로 감는 거. 이거 하나는 내가 꼭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비듬이 많을수록 가려워. 가려우니까 그거를 뭔가를 해소를 해야 돼. 네. 꼭 손톱으로 감아. 의외로 저 깜짝 놀란 게 의외로 많습니다. 손톱으로 감는 사람. 네. 그러면 멀쩡한 두피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걸 해보세요. 이거 계속 해봐. 얼굴. 큰일 나.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그냥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우라 스트레스를 두피에다가 푸는 거야. 왜냐면 일단 긁으면 시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미용실 가보셔서 머리 감겨주시면 보면 아시겠지만 다 이걸로 감아요. 맞아요. 이걸로. 힘을 주기는 해도 힘을 줘도 여기다 힘을 주지 이렇게는 안 해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항상 머리 감을 때는 내 지문으로 감는다. 네. 그런 거 어때요? 요새 두피 마사지기 많은데 그런 걸로 감는 거. 안 써봐서 실리콘으로- 모르겠는데 안 써보셨어요? 그 앞에 그
내 피부에 닿는 게 두터운 실리콘 러버면 상관없을 아. 거예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다 이게 플라스틱 빛같이 돼 있는 게 있으면 쓰지 마세요. 아, 플라스틱은 좋지 않고. 예, 그러니까 실리콘으로 되어 갖고 발랐을 때 닿았을 때 쿠션이 느껴지는 아. 거면 그건 괜찮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리고 비듬이 있는 분들 아무래도 트리트먼트 같은 거가 두피에 닿으면 좋진 않겠죠? 이제 이게 비듬이 생기는 원인이 뭐냐 설명 다 됐잖아요. 네. 그 이제 지성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발을 트리트먼트 한다는 게 뭐냐면 모발 코팅해 주는 거 대개는 프로테인으로 코팅을 하더라고요. 성분을 보니까. 그래서 나쁠 끈은 없는데 깔끔한 맛이 떨어져요. 여러분 트리트먼트 제품을 써보시면 네. 우리가 머리 깎으면 탁 털면 깔끔한 느낌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거기가 정전기를 막아주면서 프로테인 코팅을 하기 때문에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실제로 뭐 병에 영향은 없어요. 두피에 닿으면 안 좋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헹궈낼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헤어를 하거나 뭐 저기 뭐 얼굴에 씻을 때거나 다 씻어내잖아요. 마지막에는 다 씻어 나와요. 근데 트리트먼트는 왜 씻어내도 약간 덜 씻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씻어내시라고요. 덜 씻어낸 건가? 약간 미끄덩미끄덩거리는 그런 그러니까 느낌 그게 때문에. 그게 정전기를 막기 위해서 프로테인 코팅을 하는 건데 그 다 정도는. 씻어내라고요. 그처럼 온다고 좋을 게 없어요. 세정제인데 씻어야지. 자, 그리고 괜찮다가 네. 겨울만 되면 머리에서 이제 비듬이 좀 심해진다. 계절성으로 이렇게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일시적인 비듬은 좀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거 뭐 약물이라던가 이런 거 있는지. 자, 여러분들이 일단 비듬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 이쪽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일단 병원 오세요. 아, 비듬이 생겼는데 네. 내가 지금 이 그 감색 셔츠라든지 네. 검은색 셔츠에 그 뭐 이렇게 뭐가 보인다. 그러면 이거 무조건 치료해야 돼요. 이거 저기 샴푸 갖고 해결 안 돼요. 일단 병원에 오면 병원에서는 바르는 약을 줄 거예요. 머리에. 예, 두피에 바르는 약이에요. 그 습진을 가라앉히는 약이죠. 대부분 다 스테로이드인데 또 스테로이드 바르라 그러면 환자들은 어유 피부에 스테로이드를 바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큰일 나는 줄 알죠 또. 정말 이럴 때마다 답답한 거야. 두피에는요, 네. 뭐 한 달 정도 발라도 어. 이 두께가 엄청 두꺼워. 아, 그래서 저기 큰 지장 없다. 부작용 안 생겨요. 음. 그러니까 두피에 비듬 생겼을 때는 한 1 내지 2주 정도 강력한 스테로이드를 쓰면요, 싹 좋아져요. 아, 그다음에 이제 의사한테 잔소리 좀 들어야지. 몇 시에 자요? 몇 시간 자요? 하는 일이 뭐예요? 제가 묻는 질문이 세 가지예요. 네. 몇 시에 자요? 대개 1시, 2시에 자. 새벽에. 몇 시간 자요? 4시간, 5시간 자. 예. 하는 일이 뭐예요? 대부분 컴퓨터 하는 사람들, 은행원, 스트레스 팍 받고 몸은 하나도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예, 배는 이렇게 나오고 손가락은 가늘고, 예, 운동은 안 하고. 그런 분들이 생겨요. 이게 우리가 많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은 안 생겨요. 뭘 한다고요? 많이 지금 그런 분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육체를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그럼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군요. 운동도 그걸 하루에 서너 시간씩 지급을 하면 생기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대개는 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요즘 하고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 내서 운동하러 나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찍 자고 10시, 11시에 자고 아무리 늦어도 12시 넘기지 말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비듬에 관한 것들을 함 원장님께 물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